안녕하세요. 오늘 몰드플로우 2021 업그레이드 왓츠뉴를 발표하게 된 황수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먼저 몰드플로우 2021.2 업그레이드 왓츠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어 얼마 전 뉴스레터로 나간 21.1에서의 콜드 게이트 서피스 이슈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몰드플로우 2021.2 왓츠뉴를 크게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버전은 크게 성능 향상, 개선사항, 그리고 버그 수정 및 개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SCN과 결과 로딩, 메시 생성 속도 향상, 3D 결과 등이 개선되었고, 개선 사항에서는 새로운 법마크 예측 해석이 있습니다. 또 기존에 있던 다양한 버그들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먼저 SCM의 개선을 살펴보겠습니다. SCM은 시뮬레이션 컴퓨터 매니저로 해석을 수행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입니다. 로컬, 네트워크, 클라우드 해석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툴인데요. 큰 모델을 저희가 해석을 할 때 데이터가 전송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번 버전에서는 보다 빠르게 전송할 수 있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또 새로운 클라우드 데이터 저장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서 데이터의 신뢰도가 향상되었고 대용량 파일의 처리 속도가 대폭 빨라졌습니다. 특히 업로드와 다운로드의 시간이 많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신 버전의 SCM의 버전은 1.5 버전이고요. 이 버전은 제어판에서 프로그램 버전을 확인하시면 1.5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1.5 버전은 새로운 웹기반 뷰어로 로그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다운로드 버튼을 보이시고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오른쪽과 같이 메모장으로 이 로그 항목들을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SCM에서 작업 사항이 확인 가능한데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 해당하는 장비에서 최대 리미테이션 항목과 현재 몇 개까지 해석이 돌고 있는지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과거 2019 버전부터 2021 버전 2021.1 버전, 이 버전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이제 전반적인 시간이 많이 개선이 되었고 특히 유동 해석 시간이 2019 버전보다 21.1 버전이 약 7% 이상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저 인터페이스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높은 DPI 모니터에서도 화면 레이아웃이 향상이 되어서 4K 고해상도 그래픽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거하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화면이 좀 더 선명하게 나오고 깨끗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과의 속도 개선이 이루어졌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의 결과를 보는데 선택을 하면 로딩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죠. 이 결과를 불러오는데 좀 더 빠르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동일하게 모델을 부르고 있고요. 이 모델은 3D 모델로 470만 개 정도로 해석을 진행한 라지 모델입니다. 동시에 지금 왼쪽은 21.1 버전, 오른쪽은 21.2 버전인데 보다 빠르게 결과를 불러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21.1 버전은 조금 더 늦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한 결과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도 빨라졌는데요. 지금 저희가 애니메이션을 처음 플레이하실 때가 가장 느려요. 이게 더 끊김없이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2차로 불렀을 때도 마찬가지로 좀 더 수월하게 넘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또 많이 저희가 작업하시는 게 결과를 보시면서 단면을 잘라서 확인을 하시는 건데요. 커팅 플레인 같은 경우는 정말 빠른 개선이 일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음에 온도 결과, 온도 애니메이션을 보셔도 빠르게 플래시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과를 띄워놓은 상태에서 레이어를 끄거나 키시면은 결과를 플랫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이제 획기적으로 속도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들을 저희가 표로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이제 적게는 26%, 최대는 한 800% 정도의 개선 속도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시너지에서 하드웨어 그래픽 가속기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걸 더 빠르게 체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법마크 해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1.2부터 법마크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요. 법마크 또는 저희가 열화라고 부르는 부분은 제품 표면에서 줄무늬 또는 반점으로 나타나는 변색 영역입니다. 이제 캐비트 내의 끝자락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공기가 갇히면서 이게 압축이 되면 과열로 인해서 폭발이 일어나고 그 부분에서 이제 타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부분이 해석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에어트랩 결과를 보면서 이제 예측을 했는데요. 이제 2021.2 버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 결과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은 벤팅 해석에서 추가적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먼저 이 벤팅 해석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벤팅 해석을 하시기 위해서는 어드밴스드 옵션에서 벤팅 어널리시스에 퍼폼 벤팅 어널리시스 부분을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벤팅 해석을 하시기 위해서는 일반 유동 해석에다가 에어벤트 설정을 추가적으로 해주시면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는 법마크 인덱스, 법마크 색인이라는 결과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법마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위치를 보여줍니다. 이 결과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빨간색은 높음을 나타내고 노란색은 중간, 그리고 초록색은 낮음을 나타냅니다. 각각 그 법마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지 보통인지 낮은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표시가 아예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법마크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2가지 케이스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동일한 모델에서 케이스 A가 일반적인 경우고 케이스 B가 제가 조건을 조금 더 가혹하게 줘서 법마크를 발생한 케이스입니다. 지금 위에 보이는 그림이 법마크 인덱스라는 결과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법마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스케일 바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요. 오른쪽에 이제 법마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부분에서만 왼쪽에 스케일 바가 하이, 미디움, 로우로 나타나면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솔버 개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D 표면 온도 결과에 대해서 좀 변화가 있는데요. 지금 21.21 버전까지는 금형 표면의 온도를 보실 때 그냥 저희가 설정된 금형 온도가 그대로 스킨에 보여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21.2 버전부터는 이 스킨의 온도와 그 내부를 계산해서 이제 실제 계산이 한 번 더 일어난 온도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3D 변형에 대한 개선이 먼저 일어났는데요. PVT 모델에 대한 개선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버전에서는 PP를 제외한 결정성 재료가 모두 업데이트가 됐고요. PP의 경우에는 21.1 버전에서 업데이트가 먼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결정성 재료에 대한 PVT 모델 개선이 진행이 됐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저감도 재료에 대한 패킹 압력에 대한 감도가 높아졌는데요. 저희가 이제 패킹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변형을 실제에 가깝게 예측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서 주황색 부분이 실험한 데이터고요. 파란색 부분이 21.1 버전, 그리고 회색 부분이 21.2 버전입니다. 좀 더 실제에 가까운 변형 결과를 예측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3D 변형에 대한 계산 정확도가 개선이 되었고요. 특히 3D 잔류응력 계산이 변경되어 정확도가 크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해석 결과와 조금 다른 결과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D 변형 해석에 대한 메모리 제한이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큰 모델에 대해서는 최대 메쉬 크기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메모리가 이제 여유가 있더라도 해석이 되지 않거나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 제한이 삭제되었습니다. 저희가 라지 디플렉션 대변형 시에 메쉬 어그리게이션 옵션도 적용하실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고요. 3D 인서트 컨택 부분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 외 솔버에서도 쿨 BEM에 있던 버그가 수정이 되었습니다. 버블러 배플이 있는 고정 핫스팟에 버그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개선이 되었고요. 쿨 BEM 해석 시 하드 드라이브 공간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은 수렴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3D 코어 시프트 해석에 대한 전달 능력 효과를 반영을 하게 되었고요. 이렇듯 솔버의 여러 가지 부분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2 버전에서는 이제 열과수성 수지가 총 12,000개로 변경이 되었고요. 추가된 수지가 700개, 수정된 수지가 840개 정도로 수지에 대한 업데이트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CAD 변환기가 진행이 돼서 최신 버전의 CAD도 지원이 되어서 바로 임포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메쉬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는데요. 먼저 3D 메쉬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3D 메쉬 알고리즘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메쉬 품질이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두께가 갑작스럽게 변하는 부분에서의 메쉬 정교화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표면 메쉬가 이제 속도가 많이 향상이 되었는데요. 면이 많은 3D 모델의 표면 메쉬 알고리즘이 개선되어서 속도면에서 대폭 개선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대 80% 정도 속도가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요. 이 경우 큰 모델일수록 개선 효과를 더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Create as 3D CAD 몰드 블락이라는 금형 마법사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던 버그도 개선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파트 인서트 생성 시에 있던 버그도 같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NAS 나스트란 파일이나 PDF 파일을 불러올 때 두께 정보가 유지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21.2 버전에서 개선이 되어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요. 퍼지 노드 기능을 이용했을 때 사출 주입점을 유지가 되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마이크로셀룰러에서 코어백 후에 변형 부분은 이제 개선이 되었고요. 가스 해석을 하신 다음에 코어를 내보내게 하실 때 유닛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좀 문의가 많이 들어왔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21.1로 해석을 하셨을 때 만약 예를 들어서 a.study라는 파일을 가지고서 해석을 하시면 해석 후에 a_1.sdy 파일이 생성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21.2 버전부터는 그 문제도 같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 21.2 버전은 저희 오토데스크 manage.autodesk.com에서 로그인하시면은 바로 다운로드 하셔서 설치하실 수 있고요. 제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온라인 헬프에 들어가시면은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마크에 대한 유효성 검사와 솔버의 정확성 검사에 대한 문서도 오토데스크 커뮤니티 포럼에 들어가시면은 문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몰드플로우 2021.2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제 이어서 21.1에서 콜드 게이트 서피스 이슈가 있었는데요. 뉴스레터로 보내드렸던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드 게이트 서피스라는 거를 이제 사용하신 분들도 계시고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펜 게이트나 필링 게이트 같이 넓은 면적의 게이트를 사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제품 자체가 듀얼 도메인이나 미드 플레인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콜드 게이트 서피스라는 옵션을 이용해서 그 부분 넓은 부분이 채워지는 거를 좀 더 실제에 가깝게 구현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콜드 게이트 서피스라는 거는 미드 플레인 타입과 듀얼 도메인 타입 두 가지를 모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속성을 사용하실 때 또 이제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요. 이 속성을 사용하시면서 필링 컨트롤에서 플로우 레이트, 유량 설정을 하셨을 경우에 해석 결과가 저희가 설정한 값과 다르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프로세스 세팅에서 플로우 레이트를 300으로 저희가 설정을 했는데요. 해석 결과로는 한 450, 430 정도가 나오는 이렇게 큰 값의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요, 모든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콜드 게이트 서피스를 이용하시고 유량 설정을 하셨을 때만 발생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럴 때 이 부분을 해결하실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요, 먼저 콜드 게이트 서피스가 듀얼 도메인 메쉬일 경우에는 저희가 두께를 지정하지 않고 오토 디터마인을 이용하시면은, 그러니까 자동 두께 인식으로 설정을 하시면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저희가 동일하게 300이라는 유량을 입력했을 때 한 최대값이 307 정도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방안은요. 이 부분을 콜드 게이트 서페이스가 아니라 파트 서피스로 설정을 하고 해석을 진행하시면은 문제가 없이 정상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오토데스크에 이 해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문의를 해놓은 상태고 개선이 될 경우에 저희가 또 뉴스레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발표 내용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질문이 들어온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잠시 질문 들어온 거가 있어서 같이 보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법마크 해석에서 레진 변수도 고려가 되나요? 아니면 레진이란 변수가 고정인지를 문의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법마크를 할 때 그 에어트랩, 그러니까 벤팅 해석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에어트랩 위치에서 발생하는 것만 고려가 돼요. 그리고 이때는 온도와 압력까지는 고려를 해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잔류 응력 결과가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문서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어서 제가 이거 발표가 끝나고 메일을 보내드릴 때 같이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 발표가 끝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